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요, 실제로 귀신 나온다고 집값이 폭락해버린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있는 한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할 테니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7일 베트남 하노이는 이른 아침부터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쪽년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인 쥐프 아파트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정체불명의 악취 때문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지?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내놨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온 아파트 전체에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13층, 옥상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층까지가 주거용이고 13층이 바로 옥상층이었는데요. 냄새의 근원을 따라 경비원이 코를 막고 옥상층 문을 열었을 때 여기 구석진 쓰레기 처리장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불 뭉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파리떼가 새까맣게 뒤덮어 있었다고 하는데 요 이불을 들추자 나체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머리가 없이 위가 텅 비어 있었고 열 손가락의 지문 부위가 전부 도려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하노이 명문대인 무역대학교 학생 A였습니다. 평소에도 안경을 쓰고 얌전한 인상이었던 그는 학교에서도 평판이 좋은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쥐프 아파트 11층은 A의 현재 여자친구 옌의 집이었습니다. 옌이 4월 30일 연휴를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자 A는 그 빈집으로 전 여자친구 린을 불러들인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의 값비싼 오토바이와 노트북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A는 집으로 불러들인 린을 뒤에서 흉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A는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에 좁은 욕조 안에서 머리와 손가락을 절단하는 엽기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벽에 피가 튀자 여자친구에게 태연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야, 방 페인트 색깔이 정확히 뭐야? 좀 벗겨진 데가 있어서 칠해주려고. A는 시신의 몸통을 이불에 싸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옥상층에 버렸고 다른 부위들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려 200km나 떨어진 꽝린성에 있는 어느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 옌이 돌아올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자기 생활을 했대요. 태연하게. 아무튼 그렇게 범인은 잡혔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없으면 살인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잠수부 수십 명이 며칠 동안 강바닥을 뒤졌지만 완전히 흙탕물인 강에서 사람의 작은 머리를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머리라도 제발 찾게 해달라면서 강가에 제사상을 차리고 매일같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시신이 온전치 못하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건 발생 20여일 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던 곳 바로 근처 수풀에서 무언가 걸려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백고라가 진행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스로 인해 머리카락하고 살점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범인이었던 응아이는 2014년 사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공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옥상층 바로 아래층 주민들은 밤마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대굴대굴대굴대굴. 마치 위층에서 누군가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리고 굴리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게 잘려나간 머리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다 라고 믿으면서 급격하게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분명히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제멋대로 가장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릿한 냄새와 썩은 악취가 훅 끼쳐왔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비상 계단 오르던 주민이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를 목격하고서는 아가씨 괜찮아요?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내 손가락, 내 반지 이렇게 말하면서 바닥을 더듬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범인 A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훼손할 때 반지도 함께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이 G4 아파트는 귀신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실제로 집값이 폭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던 11층 또 시신이 유기된 옥상층 바로 아래층 주민들은 대부분 다 이사를 나가버렸고 한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빈집으로 방치되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해당 아파트의 현재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라 1층에 계속 상가가 있어 왔거든요. 2년 전부턴가 베트남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하이랜드 커피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커피집에 대한 리뷰는 나쁘지 않은데 같은 건물에 대해서 구글 리뷰가 달리고 있는데 요거 열어보면 아파트 자체에 대한 품평보다는 최근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리뷰로 작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고작 대학생이 도박빚 때문에 벌린 일이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살게 될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박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일반 서민들의 임금 수준이 지금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에 가깝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 돈 모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냥 가진 거 뭐 아니면 둬. 이런 식으로 도박에 베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이런 도박 관련 범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딱 제가 베트남에 갔던 시기가 한창 박항서 열풍, 축구 열풍이 대단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제 베트남 친구들이 너 그거 알아? 축구 끝나고 나면 사람들 물에 엄청 많이 뛰어든다고 강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나 각종 도박에 재산 올인했다가 그 뜻대로 안 되면은 강물에 뛰는 거죠.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 강을 가리키면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제 또래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이신 분들, 요즘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너무 많은 돈 끌어다가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거의 도박판이거든요. 다들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또 위험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